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경제 전망, 투자 전략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 가성비 좋은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미래교육연구소 이강렬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하셔서 고맙습니다. 머니올라 첫 출연이신데 네. 본인 좀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을 하기 전에 중앙언론사에서 32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네. 중앙언론사에서 편집국장, 대기자, 논설위원을 끝내고 2012년에 은퇴를 하고 예. 지금 이제 미래교육연구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평생 정치부 기자를 하시고 신문사 편집국장 하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 문제, 젊은이들 문제 이런 연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었죠. 예. 제가 2002년에 예. 신문사 편집국장을 했을 때 저희 두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 예. 그때 제 연봉이 5,700만 원이었는데 두 아이를 미국에 보낸 5,700만 원 연봉에 겁없는 아빠. 참 답답했죠. 편집국장님이 이제 은퇴할 일만 남았는데 예. 그때 제가 정말 돈이 없어도 공부시킬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찾아봤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국제학생도 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게 미국의 사립대학인데 예. 아주 우수한 사립대학들이죠. 예. 그 대학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 애들을 그 제도로 겁없는 월급쟁이가 미국에서 다 공부를 시켰죠.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예. 국내 대학보다 싸게 공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나만 향유하지 말고 학비를 조달할 수 없는 그러나 꿈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들에게 이걸 좀 나눠주자. 이게 바로 기업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자제분이 특별히 우수한 분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이제 실전 경험을 그렇습니다. 바탕으로 이제 배우신 노하우니까 네. 한번 저희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이들이 참 취업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넓은 세상으로 네.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유학이 네.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공부하고 취직하고. 근데 이제 우선 드는 생각이 뭐 얼마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는 방법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학이다 그런다면 예. 2000년도 이전에는 부자 아빠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었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재벌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어떻든 부유한 가진 사람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었는데 이게 2000년대부터 중산층이 나도 떠나자는 분위기가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무엇에서 일기 시작했는가 하니 이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국에 도입됐어요. 예. 1961년에 미국에 그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미국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미국을 알게 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료로 공부시키는 겁니다. 예. 그 프로그램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00년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중산층이 막 떠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정점을 이루고 그때부터 이제 꺾어지는데 일단 교환학생을 보니까 미국 대학에 가겠다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그 학비를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그때부터 실망하게 되죠. 저도 그 흐름에 타서 아이들을 보냈던 건데 저는 아주 럭키하게 그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소는 지금도 캐치프레이즈가 한강의 잉어를 대표하여 고래를 키우자. 이게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뿐이 아니라 세계화의 드림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소장님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돈 안 들이거나 또 생각보다 좀 덜 들이거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수석을 하거나 고려대학교 수석 입학을 하면 총장 장학금을 해서 4년 학비 면제입니다. 예. 그 사람은 집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공부 잘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비를 전액 면제시켜 줬었는데 예. 고려대학교 엄재호 총장께서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예. 고려대학교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들에게 공부를 잘한다고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예. 근데 많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가서 24시 편의점에서 이제 돈을 벌고 수업 시간에 졸아요. 예. 그러니까 엄재호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게, 자, 고려대학교 학비를 성적 우수학금을 없애고, 그러니까 학비를 조달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자. 이게 고려대학교가 발상의 전환을 한 건데 그 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한 게 서울대학교예요. 예. 서울대학교 한 2년 전부터 성적 우수학금을 없애고 네.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게 영어로 하면 need-based grant. 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보조금 제도를 책해서 애들이 막 데모라고 그랬죠. 근데 고려대학교 시작을 했고 서울대학교가 이어받았고 서강대학교도 다산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예. 그랜트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이 financial aid, 재정 보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4천여 개 대학 가운데 국제 학생에게도 가정 형편에 따라서 돈을 주는 대학이 890개 대학입니다. 꽤나 많군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빌리그 대학은 모두 국제 학생에게 생활을 기반으로 한 재정 보조,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빌리그뿐이 아니라 그 밑에 100위권 그 밖에도 사립대학 가운데 국제 학생에게 우리 대학에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네가 필요한 만큼의 내가 돈을 줄게. 이게 바로 미국의 need-based grant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대학 학비 그만도 안 들 수도 있고 아주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요. 보통 이제 또 하나 이제 걱정이 학부모들이 자, 학비 보조 받겠다고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 네. 야, 입학할 때 이거 좀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좀 하거든요. 이 제도를 이제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가운데 예. 우리 앵커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 아이고 미국 대학에서 무슨 국제 학생한테 재정 보조를 줍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1번. 예. 2번. 재정 보조를 받으려면요. 떨어집니다. 그러니 재정 보조 달라고 하지 마세요. 2번. 예. 3번. 그런 돈을 받으려면 학교를 확 낮춰야 합니다. 저 학교를 낮춰야 되니까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돈을 달라고 떨어진 뒤에 떨어진 게 창피하니까 돈 달라고 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분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대학에 미국 대학도 그렇잖아요. 두 종류가 있어요. need-based, need-blind라는 제도가 있고 need-based, need-aware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need-based, blind라는 제도는 890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MIT, 에머스트, 보든. 아는 대학도 있고 모르는 대학도 있죠. 7개 대학은 이 원서를 볼 때 원서에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예. 돈을 신청할래 안 할래 체크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순수하게 학생을 봐서 우수한 학생이고 우리에 맞는 학생이다. 합격. 그리고 딱 뒤지는데 돈 달라고 그래서 그럼 재무처에 얘 돈 주세요. 이렇게 넘겨요. 예. 근데 아까 need based and need aware 학교는 체크가 돼 있어요. 예. 근데 대학 입장에서 좀 부족한 학생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대학교의 합격자 평균선 이상은 되라. 그 학교 입학생 중에 상위 몇 % 정도입니까? 25%면 안정적이고 50% 이상 되라고 얘기죠. 네, 50% 이상 되면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력은 완전히 상위 아이비리그를 갈 수준인데
정말 뭐 100위권, 200위권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아까 고려대학교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의 중간 이상은 되라. 그게 제 주문사항이고 그런 애들이 받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학 학비 이제 보조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못 받는 대학이 아까 보니까 뭐 한 3천 몇 군데 되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못 예. 받는 대학은 주립대학입니다. 예. 자, UC 버클리, UCLA, 산타바바라, 데이스, 어바인, 우리 많이 가는 UIUC, 위스콘신, 뭐 퍼듀, 미시간 주립대학, 미시간 대학. 이건 주립대학이니까 주립대학은 어떻게 되죠?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국제학생한테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사립대학들의 엔다우먼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학은 71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100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71조 예산을 가지고 아까 7만 5천 달러 미만 학생은 전액을 다 주고 18만 달러, 2억 원 미만의 학생은 아버지 소득의 10%만 내라 이래요. 근데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엔다우먼트를 가진 학교도 있지만은 엔다우먼트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작은 학교들은 액수가 줄어들고요. 엔다우먼트가 큰 학교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네기 멜론이에요. 카네기는 돈은 많았는데 세운 학교는 국제학생 돈을 안 줘요. 카네기 멜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남가주 대학이라고 흔히 아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예. 안 줍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는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칼리지 안 줍니다. 이런 학교는 아예 홈페이지에 우리는 국제학생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면 이제 Financial Aid for International Student라고 영문으로 구글에 치면 학교 이름을 치고 그렇게 치면 준다 안 준다가 나와 있는데 레토릭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리미티드, 어떤 학교는 very rare. 이런 학교는 거의 안 주거나 적혀준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제가 소개한 학교들은 fully 네가 필요한 만큼 다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학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이제 890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대략적으로 이런 대학이 어떤 대학들입니까? 자, 미국 대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이제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분류한 게 네 가지 방법인데 하나 National Universitie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다 그 카테고리에 속해요. 네.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쭉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라고 하는 학부 중심 대학이 트랙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Regional University, Regional College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는 National Universities, Liberal Arts Colleges, Regional Universities, Regional Colleges에도 주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또박또박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우수한 대학들 가운데서도 재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산수로만 해봐도 890개 대학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삼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로 순위로 따져도 네. 뭐 100위 안에는 100개 대학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주립대학도 섞여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위를 훨씬 넘어서는 많은 대학에 이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단 사립대학이어야 합니다. 예, 예. 네네. 이게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대략 뭐 어느 정도 액수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보조해 줄 때 가장 뭐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니드 베이스라는 얘기는 필요로 한 학생이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부모님의 소득을 봅니다. 합산 소득을 봅니다. 아버지 소득과 어머니 소득을 보고 그것도 이제 어플라이 할 때 전년 소득입니다. 당해년 그러니까 3년치 소득을 보거든요. 지난해 소득, 금년 소득, 내년 예상 소득까지 다 쓰게 해요. 두 번째로는 자산을 봅니다. 예. 부채, 가족 수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이 가정이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지출까지 다 봐요. 얼마 벌었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이걸 다 보고 형제 자매의 교육비 수준, 부모님의 그러니까 아버지 기준, 학생 기준, 할아버지의 그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이거 다 봐요. 그러니까 까다롭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잔고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가정이 돈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가 나는 돈이 없어서 1년에 3만 달러밖에 못 내니까 6만 달러를 주세요라고 이제 쓰게 돼 있어요. 그 예.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EFC는 contribution을 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내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그걸 계산을 하죠. 아, 맞다. 그럼 6만 달러를 주는 거고요. 안 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깎죠.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예. 떨어뜨린다. 요구한 만큼 준다. 예. 요구한 것보다 더 준다. 요구한 것보다 깎는다. 5번째 딜이 들어옵니다. 좀 더 쓰세요. 그럼 내가 드릴게요. 2만 5천 달러를 부담하시고 쓰셨는데 3만 달러를 쓰시면 합격시켜드리고 그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 보조를 이렇게 신청하다 보면 이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액수료는 대략 얼마큼 줍니까? 뭐 천차만별이겠죠. 천차만별이죠. 예. 가정의 환경에 따라 주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보면은 금년에 12,000달러 받은 학생도 있고요. 네. 86,000달러 받은 학생도 있어요. 86,000달러면 뭐 용돈까지 받는 겁니까? 1억이 넘죠. 예. 아니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좀 비싼 학교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용돈까지 계산해서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 그냥 굉장히 싼 거죠. 한국 대학보다 싼 거네요. 싼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이낸셜 에이드 외에 이 유학생들이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퀘스트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퀘스트 브릿지 재단이 이제 설립돼서 이 스탠포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요. 미국의 퀘스트 브릿지 재단의 50개 대학과 이제 말하자면 연계가 돼 있어서 예. 하버드는 빠졌어요.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을 비롯해서 저 보스턴 칼리지 이런 학교까지 다 돼 있는데 국제학생이라도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국제학생입니다. 6만 5천 달러, 아까 하버드는 7만 5천이었죠. 6만 5천 달러 미만의 가정소득의 학생이 퀘스트 프로그램에 이제 합격이 돼서 15개 대학을 쓸 수가 있어요. 네. 15개 대학을 순서대로 써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에서 이제 돈을 받게 되고 12번째 떨어졌어요. 13번째 했으면 13번째 대학에 가야 돼요. 그때는 용돈까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 1억 2천, 1억 3천을 받는 거죠. 예.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거는 수혜 대상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한 1년에 1,700명을 뽑아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대충 그러면은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예, 공개를 안 하는군요. 코리안이 몇 명이냐는 숫자가 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성적 우수학급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성적이 우수하다. 그런데 그 우수한 대학을 쭉 지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수한 대학 가운데 하나가 듀크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명하죠. 한국 학생들도 압니다. 듀크 대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 루이스라는 대학도 있고요. 라이스 대학도 있고 이런 대학들은 성적 우수 학생을 아예 뽑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성적 우수 학생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 가운데 굉장히 우수하다. 나 이 장학금을 성적 우수 학금을 노리고 지원해서 성적 우수 학금에 합격을 하면 거의 용돈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아까 니드 베이스 그랜트를 말고 성적 우수 학금이나 퀘스트 브릿지 프로그램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다른 보조 프로그램도 꽤 있다는 얘기죠. 소장님 그러면 이건 이제 어쨌든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성적이든 네.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받든 아예 학비 없는 대학들도 좀 있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레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대학은 기독교 이게 아마 켄터키 주에 있던 걸로 제 기억이는데 베레아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기독교 대학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노동하는 대학입니다. 학생 일주일에 14시간인가를 하루에 2시간씩 12시간 정도 되겠네요. 네. 6일이니까. 노동을 하면 학비 다 무료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대학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이게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랭킹에 아까 리버럴 아츠 칼리지 얘기했는데 그게 20위권에 올라 있는 대학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대학이죠. 전통이 있는 대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자크 대학이라고 있고요. 이 예. 오자크 대학도 역시 노동하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음대인 커티스 음대, 뭐 우리 그 음악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알려져 있는 커티스 음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딥스프링스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데 이거는 2년제 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농장을 운영합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농장을 운영하는데 여기 딥스프링스에 간 학생들이 대부분 편입을 아이비리그급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근데 딥스프링스 자체가 학비가 없고 예. 자기들이 그 운영하는 농장의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제 트랜스퍼를 했을 때 아까 신입생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편입생에게도 이제 저기 줍니다. 재정 보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그 돈을 거의 안 내고 다니고 이외에 역사가 좀 뭐 20년 미만입니다. 올린 공대라고요. 예.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이거 공대입니다. 예. 오로지 공대인데 이제 이 공대는 뱁슨 칼리지와 이제 이때 있는데 교양 과목은 뱁슨 칼리지에서 배우고 이쪽 공대만을 이제 수업 많이 지원했는데 이게 별로 공짜였어요. 그러다 이제 워낙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반만 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 시티에 있어요. 쿠퍼 유니언. 맨하탄에 있는 거죠. 맨하탄입니다. 이게 이제 뭐 미술로도 유명하고 건축으로도 유명하고 공대로도 유명합니다. 이 대학도 본래 전액이었는데 지금은 절반만 주는데 조만간 전액으로 다시 환원하겠다고 밝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꽤 많고 학비가 $10,000 미만으로 돼 있는 학교도 수십 개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저쪽에서 니드 베이스 그랜트를 못 받았으면 학비를 처음에 아주 이렇게 저렴하고 내고 갔다 또 옮기면서 또 그랜트를 받으면 학비를 절약하고 갈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잠깐 뭐 편입 이제 트랜스퍼 편입생도 뭐 혜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편입생도 이게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나 보죠? 많이 줍니다. 국내 그 우수한 대학에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퍼 학생들 가운데 니드 베이스 그랜트를 $60,000, 뭐 $50,000. 제 뭐 학교를 거명할까요? 중앙대학교 학생 하나 있는데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군대 갔다 오는데 군대 간 상태에서 저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편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해 편입을 했어요. 예. 제 기억으로 $56,000를 받아갔어요. 자,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사실 한국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네. 이게 좋은 미국 대학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비리그라든가. 그런데 이게 정작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요. 익숙한 거에 익숙해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마인드세트를 그렇게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든요. 예. 어머니들께서는 아는 게 다라고 주장하시고 보이는 게 다라고 주장하실 때 미국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포머너 칼리지하고 UC 버클리하고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딜 보내시겠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다 UC 버클리를 뽑죠. 그런데 미국의 이 두 학교를 동시에 합격한 미국 학생이나 부모에게 물으면 78대 22예요. 아마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포머나를 선택하는 거죠. 왜요? 잘 가르치니까. 재정 보조 많이 주니까. 소수 학생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학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깨고 나면 정말 미국에는 내가 모르는 아주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기준 가지고 미국 대학 선택해야 됩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학비를, 그 대학에 아이를 보냈을 때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부담할 수 있으면 그냥 가지만 부담할 수 없다면 니드 베이스 그란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좀 부담이 어려운 분들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비 먼저 봐야죠. 두 번째는 내가 그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꿈만 가지고 뭐 아이비리그 가겠다 어림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요. 저는 교육의 질입니다. 네. 자, 교육의 질. 그 다음에는요. 명성도 중요합니다. 저는 명성과 교육의 질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비용, 그 다음에 합격 가능성, 전공, 교육의 질, 그 다음에 아까 명성,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최적의 학교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매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석사에게 8만 5천 개의 취업비자를 내줍니다. 그게 전문직 취업비자인데 그게 8만 5천 개예요. 네. 그러니까 학부생에게 6만 5천 개, 대학원생에게 2만 개를 줍니다. 그중에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가져갑니까? 지금 정말